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힘겨운 어려운 5월을 그래도 잘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증권사의 시각은 점진적 상승 쪽인데요. 상반기를 좀 정리하고 하반기 전략 세우는 시간. 오늘은 우리 한국 시장의 구루시죠, 구루. 네, 구루. 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루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현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좋은 질문을 드려야 좋은 답변을 교수님한테 들을 텐데 좀 잘해보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고 사실은 생각보다 강한 흐름들로 왔고 조정이 있고 지금 5월을 지나고 있는데 2023년은 어떤 시장입니까? 그리고 지금 단계는 어느 쯤 와 있는 걸까요? 올해 세계 주요 주가 지수를 보면은 우리 코스닥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예. 예, 그다음에 코스피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저평가됐다. 그래서 우리 명목 GDP에 비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22% 저평가됐습니다. 예, 저평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올해 우리 코스피 상승률을 보면은 전기, 통신, 음식료 이런 경기 보수적인 종목은 못 올랐거나 네. 떨어졌고요.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2차전지가. 예,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요. 네. 근데 이런 업종은 경기 관련주라는 겁니다. 네. 예, 우리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예, 그런데 OECD 선행지수가 지난 3월까지 떨어졌습니다. 2021년 5월에 정점을 치고 3월까지 떨어졌는데요. 4월 거 보니까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경기도 앞으로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주가가 뭐 이런 걸 올해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주가보다 더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쫙 됩니다. 올해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 강했던 이유는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 저평가. 두 번째는 세계적인 또 우리의 경기 회복을 좀 기대하는 수요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들이 경제 회복의 어떤 파라미터 역할, 시금석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를 뭐 세계 경제 풍향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네. 우리 경제가 그렇게 선행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입니다. 네. 우리 수출이 전 세계로 가죠. 우리 수출만 보면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구리가 가격 가지고 우리가 세계 경제를 전망한다는데 제가 상관관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구리가 가격에도 한 1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코스피를 보면은 세계 경제의 흐름마저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기대감들로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건 아직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돌아서야 이렇게 선제적인 투자를 한 분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우리 경기 상황은 그러면 시금석 역할을 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 우리 경기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예, 현재 경기는 매우 어렵죠. 네. 뭐 올해 우리 정부 성장률 목표가 1.6인데요. 예, 저는 그 1% 안팎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GDP를 구성한 소비, 투자, 수출 현재는 다 나쁘거든요. 예,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현재 경기 상태를 반영한 거 아니에요. 현재 경기는 나쁘지만은 주가는 많이 올랐었죠. 네. 예, 그런데 앞으로 경기를 미리서 예고해 준 아까 선행지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행지수가 OECD께 먼저 발표됐고요. 우리나라 통계청 거는 이달 말에 그 4월께 발표되죠. 네.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졌었는데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미리서 그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현재 경기를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을 올리기 쉽지 않아요. 맞다. 미래 지금 올해 모든 경제 지표가 나쁘다고 실제로 나쁩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꾸역꾸역 연초 2180에서 최근에 2580 근처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미래 경기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지수가 미래 경기가 좋아질 조짐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경기만 보면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예, 전 세계 시장을 보면 불안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뭐 미국의 금리도 인상을 멈춘 정도이지 사실은 뭐 인하 단계는 어렵고 물가도 이제 조금 떨어지는 단계이지 확연하지는 않고 게다가 부채 한도 협상 요건 그래도 나름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의 은행 위기,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경고, 생각보다 더딘 중국 경기 상황. 네. 향후 좀 생각해야 될 굵직한 리스크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예, 저는 가장 큰 리스크가 앞으로 제가 뭐 주가를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전망하면서 한 6월에서 8월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 충격이 아마 미국에서 올 것 같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뭐 저는 뭐 타결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 GDP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미국 가계저축률이 작년에 3.7%였는데요. 2007년 금융위기 이전에 3.4% 이후로 가장 낮거든요. 미국 가계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많이 써버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더 올랐어요.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정체 혹은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면은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올 2분기 후반, 뭐 3분기에 나타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서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고 뭐 고용도 줄어들고 이런 측면에서 뭐 저는 실물 충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충격이 오면서 미국에서 주가가 상당히 좀 떨어지면서 우리 주가도 뭐 조정 국면, 물론 이런 조정 국면이 재상으로 온다면은 뭐 저는 선행지수가 3월 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4분기 다시 주가가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은 미국 소비 지표 좀 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월에 워낙 뭐 시장이 과거에 안 좋았다는 경험칙을 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도 마무리 단계로 가면 이제는 좀 주식을 살 때인가 생각했는데 교수님은 오히려 이제 실물 쪽에서의 충격이 미국에서 6월에서 8월 여름에 좀 더 덜커덩거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수레벨 코스피를 본다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흔들릴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뭐 우리 주가는 이미가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주가가 10% 떨어진다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5% 안팎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400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조금 더 충격이 크면 2,300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는 우리 주식은 떨어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지금은 어쨌든 다시 조금 위험 자산을 사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리스크 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지금 마음이 좀 생겼는데요. 아직은 아니고 어쨌든 조금 더 그런 충격에 대비해서 움츠리고 있는 기간들이 여름까지는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충격보다는 미국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만 보면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선행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선행지수는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돈의 이동을 보니까 작년에는 은행금리가 5%까지 주니까 은행 정기예금으로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머니투의 일면 머릿 기사가 MMF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요. 최근에 보면은 은행 정기예금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단기 부동자금, 요구불예금, 은행의 수시 입출금식 저축예금 이런 단기 자금으로 돈이 지금 몰려들고 있거든요. 이런 돈들은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대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에요. 그런 돈들이 뭐 저는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진다면은 뭐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런 돈이 그 주식시장으로 도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중요해서 그 중심을 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마지막 질문으로 주식 투자자에게는 올해 보면 어느 때가 투자 적기가 될지 또 이제 부동산 얘기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다 빠진 건가 싶은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그러면 언제가 매수 적기가 됩니까?
예, 저는 뭐 1월 초에 그 2180까지 코스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올해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상승 과정인데 중간중간 조정이 있는데 그 조정이 뭐 제가 매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예. 6, 8월쯤 있을 것이다. 예, 그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지다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부동산 사이클을 구하면은 네. 아직은 저점이 아닙니다. 예. 예, 저는 내년 상반기 무렵에 저점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돈들이 은행 정기예금에서 단기 부동자금으로 뭐 MF 등으로 지금 잠겨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런 돈이 이제 뭐 주식 부동산 시장 기대 수익률 따져가지고 어디로든지 이동할 텐데요. 우선은 저는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오늘 딥사이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지금 우리 시장은 올해 어디쯤 와 있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좀 섹터 얘기나 당장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6월의 전략 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올해 이제 어려울 때를 저점으로 보셨고 올해는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주목하라고 하셨다 그러는데 2차 전지는 꽤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 시간인가요? 섹터별로 보면요, 좀?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올해 저 우리 주가하고 그런 게 2차 전지도 많이 올랐고요. 예. 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철강 이런 거 경기 관련주들이 올랐다는 네. 거죠. 이게 그 아마 그 3분기에는 미국에서 충격이 오면서 좀 조정을 걸칠 텐데요. 네. 예, 기본적으로 우리 선행지수가 올라가는 국면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끝나고 다시 그 코스피가 오를 때 여전히 주저할 게 경기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작년까지는 그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통신주 같은 보수적인 방어적 종목을 성격이. 투자해가지고 배당을 받자. 네. 그런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KT 사시려면은 차라리 삼성전자 올해 사시는 게 더 예. 나을 거라는 거죠. 네. 예, 경기 사이클을 보면요. 네.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조정을 보이겠죠. 예, 그런데 저는 뭐 4분기에 이런 거 경기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6월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기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기업의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와 연동되는 거 아니에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1분기 실적은 역시나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뭐 지난해 비교하면 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면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위 선반영한다고 하면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향후 높여도 되는 걸까요? 2분기, 3분기? 아마 2분기까지는 기업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기업들이 그 재고도 많고 지금 생산을 줄여서 재고 조정하는 과정입니다만은 1분기에 그 기업이익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2분기까지는 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6월, 8월 사이에 2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됐는데 지금 주가가 오르니까 아마 애널리스트들 전망치들이 좀 높아질 수도 있어요. 네. 예,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하면서 보니까 애널리스트들 그 이익 전망치가 주가에 좀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가가 오르니까 이익 전망치가 좀 올라갈 수가 네. 있는데요. 아마 실제치는 2분기까지는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대는 지금 주가가 오르니까 높여놨는데 거기에 미달되면서 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저는 3분기, 4분기 내년 가면서는요, 뭐 경기 선행지수 증가하고 특히 4분기에 가면은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서 3분기, 4분기에는 기업이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사는 타이밍은 그걸 확인하는 것보다 그 앞에 미리 사는 타이밍이 예, 맞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실적은 우리가 뭐 반도체 영향이 크니까요. 반도체 업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1분기에는 뭐 삼성전자가 LG전자나 현대차보다도 이익이 적은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예, 2분기까지는 반도체 실적이 숫자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예, 2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3분기부터 서서히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주가가 미리 지금 벌써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요. 근데 1분기에 6천억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근데 뭐 2분기는 뭐 적자 얘기도 나오고 혹은 뭐 1조 원 정도 플러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보다 3분기 거고요. 중국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중국은 사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구조적인 버팀목 파트너였는데 최근에는 워낙
이 봉쇄를 하면서 어려웠고 다시 리오프닝이 됐는데 중국 경제가 기대만치 못하고요. 네. 예. 또 중국 경제가 좋아져도 이전처럼 우리 경제가 그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뭐 중국 경제 올해 좋아지기는 좋아질 겁니다. 예, 예. 예, 작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3%였는데 네. 뭐 최근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5.5. 예, 저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오늘 한 6%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작년에 못했던 소비가 올해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당장 우리 수출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물론 뭐 중국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중국이 그동안 우리에서 그 수입해 갔던 상품을 자기들이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뭐 과거처럼 우리 수출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올 하반기부터 작년에 그 미국으로 수출은 증가했고 중국으로 수출은 감소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역전되리라 보고 있어요. 네.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중국으로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역기저효과, 뭐 기저효과 같은 게 또 예.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에도 어느 정도 서서히 영향을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미국, 북미 이렇게 지금 그 가있거든요. 예, 현재 예.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예.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엄청 좋아진다기보다 미국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예. 비중이 높아갈 수 있다 예,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사실 뭐 지난 2년 동안은 우리 수출 중에서 중국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미국 예. 비중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 비중은 축소하고 중국 비중은 다시 확대되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얘기했고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산업의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뭐 2차 전지 엄청 성장하는 산업 맞고요. 그죠? 예. 뭐 친환경 뭐 예. 이런 쪽 그다음에 반도체 IT도 그런데 최근에 이제 챗GPT가 불어온 AI의 이제 열풍과 함께 예. 이게 월가 쪽에서는 뭐 헤지펀드 이런 분들은 뭐 대단한 이제 변화, 투자의 기회를 보는 분도 있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많이 겪어봤거든. 우리가 이전에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에서 몇 개월 이렇게 지나가더라.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최근의 그 변화들은 소위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기업 이익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예. 뭐 초기에 많은 기업들이 거기 관련 기업들이 등장하겠죠. 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 메가 트렌드로 가는 과정에서 경쟁 능력이 있는 기업, 경쟁력 없는 기업 서로 뭐 죽고 새로 살아나도 더 잘 될 텐데요. 네. 이거는 저는 큰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가 뭐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2차 전지로 가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인 것처럼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큰 추세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뭐 주식시장에서는 좀 선별해가지고 좀 투자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장주 투자하는 분들은 그런 혁신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예. 혁신이 있어야 이제 시장에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하고 갈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교수님도 기본적으로 동감하셨지만 그게 기업이 함께 오르고 이런 사이클 상으로는 그죠? 네. 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하셨고 2차 전지도 살짝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2차 전지는 뭐 굳이 2차 전지가 뭐 어떤 기업이 좋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시장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런 김혜익 교수님은 2차 전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뭐 저는 뭐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한 10% 세계적으로 넘었다는데요. 네. 나머지 90%가 남아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제가 60% 정도 남아 있다면은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90%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소한 뭐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성장 산업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성장 산업이라도 모든 산업들이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특히 주가가 성장 추세더라도 이 성장 추세에서 2로 지금 최근에 너무 벗어났죠. 네. 그래서 그 추세선에 지금 접근해가는 과정이고요. 그 추세선에 접근하면 다시 또 2로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을 다시 만나서 함께 가는 거죠. 포스톨라니가 얘기하는
그 주인과 강아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결국은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주인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바른 방향으로 계속 2로 가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개가 지나치게 앞서가다가 지금 주인 곁으로 예, 가고 예. 있다가 또 앞서갈 거라는 예. 겁니다. 강아지 개는 이게 비하 표현이 아닙니다. 코스톨라니가 이제 산책하는 예.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경기와 실물과 주가의 그 상관관을 얘기한 걸 유명하게 지금도 되고 있는 거고요. 예. 마무리 가기 전에 저거 생각납니다. 지난번에 2차 전지나 전기차 워낙 좋게 보셔가지고 교수님은 주로 뭐 투자나 이런 거를 가이드도 주시고 방송 주시기 때문에 이제 ETF를 많이 활용하라고 옛날에 중국 그 전기차 산업 ETF 투자해서 그때 예. 괜찮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건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지 수익은 좋은지 어떻습니까? 네. 예, 그거는 많이 올랐다 최근에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예, 그런데 저는 멀리 내다 보면은 네. 뭐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나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제가 인도 같은 데 보면은 그동안 저 일본 차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게 현대차로 좀 대체되고 있는데 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중국 전기차가 음. 아시아 시장 여러 곳에서 저는 우리가 많이 볼 아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보고는 투자하셔야 되는데 예, 그런데 비중 측면에서는 역시 우리 저 중국의 전기차보다는 우리 2차 전지, 업체들, 예. 예, 우리 2차 전지 관련 업종 음. 비중을 좀 더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ETF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도 우리가 뭐 5월을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 하반기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다음에 사실 온리 주식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채권 투자도 또 하시고 ETF 투자도 하시고 전반적인 그 자산 배분 전략이나 투자 아이디어 전략 좀 마무리해 주세요. 예, 저는 늘 그 투자라는 게 리스크하고 수익률하고 적정한 관리다. 네. 근데 작년까지는 제가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예. 우리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익률을 조금 더 비중을 높여도 된다.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앞으로 6, 8월에 조정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데 예, 저는 주가가 상승 추세로는 이미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꾸준히 그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01년에 23%까지 가다가 작년에 20%로 떨어졌는데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 저는 금리는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투자를 뭐 선호하신 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채권 계속 사셔도 네. 되고 있고요. 금리가 예. 떨어지면 채권값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예.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1, 2년 내에 한 20% 정도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는 예. 예, 그러면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사야 되고요. 예, 그리고 금도 좀 사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딥사이트 오늘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많은 길을 정리가 됐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